한국어에서 시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표현하는 문법적 체계입니다. 이러한 시제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 드러나며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시간 부사와 함께 사용되면 문장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시제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어간이란 동작이나 상태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미는 시제뿐만 아니라 존재나 문장의 성격 등 문법적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가다라는 단어는 가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나뉘고 예쁘다라는 단어는 예쁘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구성됩니다. 한국어 시제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뉩니다. 각 시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먼저 과거 시제는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앗, 엇, 엿 형태의 어미를 사용합니다. 어간의 모음에 따라 어미가 달라지는데 어간의 모음이 아 또는 오인 경우에는 앗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는 갔어요로 보다는 봤어요로 변합니다. 반면 어간의 모음이 우, 이인 경우에는 어시 붙어 먹다는 먹었어요, 쓰다는 썼어요로 활용됩니다. 특수하게 하다 동사는 엿 형태로 변하며 축약된 형태인 had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는 공부했어요가 됩니다. 과거 시제의 예로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나 아침에 빵을 먹었어요와 같은 문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제는 말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 상태 또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는 아여, 어여 형태의 어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어간의 모음이 아 또는 오일 경우에는 아요가 붙어 가다는 가요, 보다는 봐요로 변합니다. 반대로 어간의 모음이 이일 경우에는 어요가 붙어 먹다는 먹어요, 쓰다는 써요로 활용됩니다. 하다 동사는 여요 형태로 변하지만 축약된 해요로 더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는 공부해요로 표현됩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학교에 가요나 날씨가 좋아요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는 말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래 시제는 주로 get이나 을 또는 을 거예요 형태로 표현됩니다. get은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가다는 가겠어요, 먹다는 먹겠어요와 같이 활용됩니다. 반면 을 또는 을 거예요는 단순한 미래의 사실이나 계획을 나타내며 가다는 갈 거예요, 먹다는 먹을 거예요로 변합니다. 미래 시제의 예로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와 시험이 쉽겠어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시제는 각각의 어미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명확히 표현하며 다양한 문장에서 활용됩니다. 한국어 시제에는 규칙적인 활용 외에도 불규칙적인 활용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비읍 불규칙은 어간의 받침이 비읍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읍이 우로 변한 뒤 어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돕다는 현재형에서 도와요, 과거형에서 도왔어요, 미래형에서는 도울 거예요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받침이 디귿인 경우 나타납니다. 이때 디귿이 리을로 변하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듣다는 현재형에서 들어요, 과거형에서 들었어요, 미래형에서는 들을 거예요로 변화합니다. 또한 르 불규칙은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르로 끝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으가 탈락하고 바로 앞 음절에 리을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다는 현재형에서 몰라요, 과거형에서 몰랐어요, 미래형에서는 모를 거예요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동사는 독특한 활용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에서는 했어요, 현재형에서는 해요, 미래형에서는 할 거예요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는 공부했어요, 공부해요, 공부할 거예요로 변합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은 규칙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며 이는 학습자가 주의 깊게 익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어의 시제 표현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시제 표현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동작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반면,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는 과거 시제를 통해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문맥에 따라 시제를 암시할 수 있는 한국어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어에서는 시제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간 부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시간 부사는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지금,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가 시제와 함께 사용되면 문장의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으로는 어제 비가 왔어요가 있으며 이는 특정한 과거 시점에 비가 내렸음을 나타냅니다. 현재를 표현하는 지금 비가 와요는 현재 시점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 비가 올 거예요는 비가 내릴 예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간 부사와 시제를 결합하면 문장의 시간적 맥락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시제는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동사 시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과거형으로 먹었어요, 현재형으로 먹어요, 미래형으로 먹을 거예요로 활용되어 각각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형용사 시제를 통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시간에 따라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과거형으로 예뻤어요, 현재형으로 예뻐요, 미래형으로 예쁠 거예요로 변하여 상태의 시간적 맥락을 전달합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문맥이 명확할 경우 시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무엇을 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영화를 봤어요라고 말하면 문맥을 통해 과거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시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제별 규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각 시제에 맞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연습해보세요. 이를 통해 시제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부사와 함께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 지금,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를 문장에 추가하면 시제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비가 왔어요나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와 같은 문장을 연습해보세요. 불규칙 활용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한국어의 불규칙 동사는 자주 등장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돕다와 같은 비읍 불규칙 동사나 듣다와 같은 디귿 불규칙 동사의 변화를 익혀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직접 시제를 활용해보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 배운 시제 표현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한국어 시제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제는 시간의 개념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어의 시제 체계는 단순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규칙과 예문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